안녕하세요. 시엔토트 스마트워크 팀의 이병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MDE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온보딩부터 정책 적용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실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Defender for Endpoint 온보딩, 오프보딩, 정책 설정 및 장치 관리, 표시기 및 웹 콘텐츠 필터링 기능,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탐지된 경고와 인시던트를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본 개념이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보딩입니다. 온보딩은 MDE의 EDR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꼭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로 온보딩 하기 전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최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전부터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온보딩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D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화벽 허용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 필수로 허용해줘야 하는 것인지,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옵셔널한 항목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URL들을 허용해야 기능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온보딩할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온보딩을 하게 되는데요. 인튠, MECM, GPO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온보딩이 가능하며 여기에서는 로컬 스크립트를 직접 내려받아 온보딩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딩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securityMicrosoft.com에 접속해서 스크립트를 다운받아 실행하면 되는데요. 설정의 엔드포인트, 온보딩 항목에서 로컬 스크립트로 지정하여 온보딩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 압축을 푸시고 안에 있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쉘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디펜더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보딩 스크립트만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고, 서버의 경우에는 2016 이전 버전이라면 디펜더를 설치하고 온보딩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보딩이 되면 successful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 항목을 보시면 mssense.exe라는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치 쪽에서 온보딩 된 장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 설정 및 장치 관리입니다. 디펜더 안티바이러스 정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GPO, MECM, 인튠 모두 관리가 가능하며 여러 채널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정책에 한해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안티바이러스 정책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채널을 통해 적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 설명드릴 표식이나 웹 콘텐츠 필터링 사용을 위해서는 장치의 태그나 장치 그룹을 별도로 설정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장치를 직접 검색을 먼저 하시고 여기 보이는 태그 관리에서 수동으로 태그를 직접 입력하여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고 설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규칙의 자산 규칙 관리에서 이런 식으로 필터 값을 지정을 하시고 해당 필터에 부합되는 장치들을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태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다 지정을 했으면 다시 엔드포인트 쪽의 항목에 가셔서 장치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장치 그룹은 이제 표식이나 웹 콘텐츠 필터링에 사용될 정책에 그룹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ND의 기능 중에 하나인 표시기와 웹 콘텐츠 필터링 기능입니다.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표시기는 특정 IP 주소, 도메인 또는 URL 등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고 웹 콘텐츠 필터링은 사용자가 특정 범주의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으로 성인 콘텐츠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 등 카테고리별로 선택하여 해당 범주에 속하는 URL들에 대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기 전에 디펜더에서 필수로 동작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시간 보호 기능, 맵스 기능을 사용해야 하고 네트워크 프로텍션이 블록 모드여야 표시기와 웹 콘텐츠 필터링 기능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표시기와 웹 콘텐츠 필터링 기능은 설정에 엔드포인트에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책 설정 전에 고급 기능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기와 웹 콘텐츠 필터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표시기에 들어가면 파일 해시, IP 주소, URL 도메인, 인증서 등을 차단 또는 허용할 수가 있는데 특정 파일의 해시값을 등록해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해시에 차단이 필요한 파일에 SHA-11 또는 SHA-256 값을 넣어주시고 제목과 설명을 넣어주신 뒤에 이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만료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고 응답 작업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알림을 생성을 할지 심각도는 어떻게 하고 범주는 어디에 포함되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정책이 적용될 장치 그룹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 콘텐츠 필터링 정책은 간단한데 정책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처럼 카테고리별로 차단이 필요한 범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지정이 완료가 되면 동일하게 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그룹을 지정을 해주시고 정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인시던트입니다. 경고와 인시던트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악의적이나 의심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경고가 탐지될 때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들이 모여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보안 위협으로 인시던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관리하실 때는 경고보다는 인시던트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인시던트 페이지에서는 생성되는 인시던트와 해당 인시던트가 어디에서 탐지가 된 건지 서비스 원본이나 검색 소스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탐지된 인시던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공격 스토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위에는 이 인시던트가 몇 개의 경고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어떤 자산에서 발생한 이벤트인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고를 선택을 해서 경고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발생한 이벤트가 어떻게 탐지가 됐는지 타임스탬프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파일이 어디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URL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탐지된 파일에 대한 정보와 바이러스 토탈 탐지 비율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지표 관리의 표시기 추가 기능을 통해 앞서 설명을 드렸던 표시기 정책을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나 인시던트 모두 경고 관리, 인시던트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경고나 인시던트가 확인이 되면 특정 담당자에게 할당을 하실 수 있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상태를 진행 중 또는 해결함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력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보딩부터 정책 설정, 장치 관리, 표시기와 웹 콘텐츠 필터링 사용 방법, 경고 인시던트 관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